오늘 영상은 펀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만약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펀드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단, 저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은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이 영상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펀드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펀드는 공식 명칭은 뮤추얼 펀드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유닛 트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냥 펀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펀드는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금, 원유, 구리 등의 현물 또는 선물을 펀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펀드는 자산 운용 회사인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하게 자산들을 사고팔고 하면서 운용을 합니다. 또한 또 아시다시피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 수수료 및 보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대 비용들이 모두 펀드 수수료에 녹아 있습니다. 펀드는 액티브 펀드로 분류가 되고 ETF는 패시브 펀드로 구분됩니다. 아시다시피 액티브는 능동형이고 ETF는 수동형 펀드라는 뜻이고, ETF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의 판단 아래에 펀드가 운용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능동적으로 직접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를 액티브 펀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펀드의 수익률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펀드라 하면 미국의 대형주를 기반으로 한 펀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펀드가 평균적으로 S&P 500 주가 지수에 비해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보여드립니다. 15년 동안의 S&P 500 주가 지수 평균 상승폭에 못 미치는 펀드가 총 펀드의 91.6%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전체 펀드들 중에 8.4%만이 S&P 500 주가 지수보다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던 얘기지만 다시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펀드 10개를 매수하면 이 중에 단지 하나만이 시장 주가 지수보다 좋을까 말까라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펀드를 사봤자 시장 종합지수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주식에 기반인 주식형 펀드를 매수한다고 하면 이 펀드들보다 싱가포르 주가 지수인 스트랙타임즈 인덱스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을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같이 펀드를 구매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펀드를 판매한 사람들과 펀드 매니저들, 브로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이 이해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펀드의 수수료 구조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이건 전부 펀드 매니저와 자산운용회사, 브로커들만 좋은 직거래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번만 내는 원타임 일형 수수료고, 또 하나는 매년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 리커런트 피입니다. 일형 수수료에는 일단 3%의 세일즈 수수료가 있습니다. 펀드 판매처에 지불하는 수수료이고, 펀드 판매처는 아시다시피 은행, 보험회사, 개인 브로커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펀드를 매도할 때 내는 매도 수수료가 1%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산운용사에 속해 있는 펀드들끼리 스위칭을 할 때 내는 수수료가 또 1% 있습니다. 보통 같은 자산운용사 내에서 여러 상품들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도 해주는데, 리밸런싱 할 때 펀드들끼리 서로 매수 매도가 진행되며 스위칭 수수료가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는 더 최악입니다. 우선 물론 펀드마다 수수료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의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종류의 수수료는 펀드로 수익이 발생하든 큰 손실이 발생하든 고정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이 운용 수수료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매니저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0.3%의 플랫폼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령 주식을 사고 팔려면 매매 플랫폼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 사용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타 비용, 자산운용사 오버헤드 비용들을 투자자가 또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보통 외부로 공시는 안 되지만 보통 1%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펀드의 순자산가치, 즉 Net Asset Value의 약자인 NAV로 표시하는데, NAV가 계산될 때 이미 이런 수수료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보신 수수료들을 정리해보면 펀드를 매수하면서 한 방에 나가는 수수료가 일단 5%, 물론 일반적인 펀드 수수료의 평균값이고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5%에다가 매년 계속 내야 하는 연간 수수료가 4.3%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수료들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투자자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펀드 수익률이 계산될 때 이런 모든 수수료들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형 펀드를 가령 매수했을 때,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20% 폭등을 해도 펀드 수익률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이런 수수료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펀드 파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고 펀드 사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드로 수익이 나든 큰 손실이 나든 이 수수료들은 다 빠져나가는 수수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합주가 지수는 미국의 S&P 500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S&P 500 지수의 역대 상승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수가 최초로 생긴 1926년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연환산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10에서 11%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안정화된 1957년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현재까지로 연환산을 평균 내보면 대략 8%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우 시중에 파는 펀드의 상위 8.4% 정도만이 간신히 시장지수만큼의 성과를 낸다고 하지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가정하여 저희가 매수한 펀드가 상위 8.4% 이내에, 즉 시장지수만큼 성과를 내는 펀드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펀드 연간 수익률은 S&P 500 종합주가지수의 평균 연 수익률인 11% 정도가 나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최악이고 이건 단지 이상적인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가령 10,000불을 가지고 펀드를 매수해서 1년 후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300불은 펀드를 판 곳에 판매 수수료로 지불을 할 것이고 100불은 펀드를 판매할 때 펀드 운용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할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하며 펀드끼리 매수 매도를 하면서 1% 스위칭 피가 발생하지만 이건 하나도 발생 안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로서 200불을 운용 수수료로 펀드 운용회사에 내야 하고 100불을 랩 어카운트 유지 비용으로 내야 하고 펀드 운용회사 기타 운용 비용 등으로 100불을 또 내야 하고 자산 매매 플랫폼 사용료 30불을 또 내야 합니다. 10,000불을 펀드로 투자를 하면 펀드로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간에 수수료로 830불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830불 수수료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만약 펀드가 시장지수만큼 성과를 낸다고 치고 그래서 11%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투자자가 받는 수익은 원금 포함해서 1270불 뿐입니다. 한마디로 11% 수익 나면은 8.3%는 수수료로 내고 달랑 2.7%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다 가져가고 결국 펀드 매니저랑 브로커들만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보통 고액 연봉자인 펀드 매니저들 배만 불려주기 위해 펀드를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계산에는 사실 한계 사항들이 있는데 어차피 계산값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펀드 수수료나 수익률은 언제나 NAV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NAV는 이전에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펀드의 순자산가치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 재무제표의 대체대조표처럼 계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외부인으로서는 알기 힘듭니다. 어쨌든 NAV를 기준으로 펀드의 수익률이 계산되는데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 계산에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펀드의 수익률을 초기에 투자자가 넣은 금액이 아닌 초기에 넣은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가 즉시 빠져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복리로 계산이 되는데 이 점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가령 펀드에서 10% 수익이 났다고 치고 선취 판매 수수료가 3%라고 하면
처음에 펀드를 매수하자마자 3%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0,000불을 투자했으면 결국 3%가 빠져나간 9,700불에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10%의 수익도 9,700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곧 9,700불에서 10%의 수익을 붙여 수익은 1,670불이 되는 것입니다. 10,000불 넣고 10% 수익 발생한 11,000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든 계산은 투자자가 시장 주가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최소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상위 8.7%의 펀드를 고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가정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막상 펀드를 아시다시피 여러 개 매수해보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펀드들을 매수하기 십상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개 이상의 펀드를 현재 가지고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양하게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 펀드 중에서 최악의 수익률이 발생한 펀드는 라이언 글로벌 코리아 펀드라는 한국 주식시장을 타겟으로 한 펀드입니다. 수익률은 3년 누적으로 마이너스 30%입니다. 저는 한국이 북한과 관계도 개선되고 일반적으로 좌파 정권이 친금융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밝을 것이라 나름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보통 펀드 수익률보다 더 좋다면 차라리 그냥 시장을 사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게다가 ETF라고 시장 전체를 살 수 있는 완벽한 상품이 수천 개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 모아놓은 투자 상품이고 ETF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ETF는 주식시장 지수만 추종하는 ETF만 있는 게 아니고 원유 선물 ETF, 채권 ETF 등 다양한 ETF가 있지만 여기선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ETF와 인덱스 펀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TF와 인덱스 펀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ETF인 척하면서 수수료만 엄청 떼가는 암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엄연히 펀드이고 시장 지수를 추종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ETF와는 다르게 펀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처럼 리얼타임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덱스 펀드는 그냥 펀드로 보시면 됩니다. ETF의 평균 수수료는 0.44%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펀드의 일반적인 수수료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은 수수료입니다. ETF를 통해서 실제로 일반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90% 이상인 마켓, 즉 시장 전체를 구매하면서 게다가 수수료마저 현저히 낮으니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복리로 장기적 관점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ETF의 수익률은 펀드의 몇 배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ETF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저도 ETF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장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즐겨보는 채널의 영상들에서 ETF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고 저의 관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흥시장 같은 특수한 시장 상황, 즉 시장이 불안전하고 아직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ETF보다는 똑똑한 펀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제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라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